자, 7월 13일 월요일 시장에 소마젠이라는 종목이 상장합니다. 소마젠은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 마크로젠이 미국 현지에 설립한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 바이오 업종에 속합니다. 요즘에 신규주들 특례 상장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소마젠이라는 종목은 외국 기업 기술 특례 상장으로 1호로 상장을 합니다. 마크로젠이 최대 주주인데 최근까지 주가에서 반응이 크게 없었습니다. 중간에 8%, 잠깐 10%까지. 그전에는 황금선 위에서 놀아주지 않고서 황금선 아래에서 주가가 장기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마젠 상장 전날까지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 최근에 상장 전날 7월 17일 금요일 시장 보시면 상승폭이 얼마 되진 않지만 황금선을 회복한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까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 상장하는 종목이 시초가가 뻥튀기 되면 될수록 관련된 주식이 상장 첫날 시초가에 잠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LET라는 종목이 상장했었는데 2배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2배 뻥튀기가 되어서 최대 주주 HB 테크놀로지가 이때 반응이 왔습니다. 7% 갭상승으로 시작한 다음에 9%까지 갔다가 이렇게 장대음봉.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태껏 관련 주식이 상장하면서 최대 주주가 잘 된 적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SK도 바이오팜이 상장하자마자 쉬지 않고서 황금선 밑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마크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로젠이 최대 주주인데 이게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시초가를 못 지켜준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황금선 밑에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초가 위에서 주가가 거래될 때 HB 테크놀로지도 똑같습니다. 이때 상장했을 때 시초가 위에서만 놀아줬다면 충분히 장중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음봉으로 꺾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크로젠도 마찬가지. 월요일 시장에서 갭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SK나 HB 테크놀로지처럼 시초가를 못 지켜준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마젠이라는 종목의 조건을 살펴봤을 때 유통 물량이나 그리고 해외 기업 특례 상장 1호로 분명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건 있습니다. 게다가 공모가까지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11,000원에서 15,000원. 근데 확정 공모가가 11,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종목들 보시면 상장하는 것마다 기관 쪽에서 2배씩 뻥튀기를 시켰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서 상단에 확정이 되었고 그 상단에 확정된 것도 모자라서 이 상단에서 2배 뻥튀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소마젠은 일단 하단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관이 차라리 관심을 끊어주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신규주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한테 적당한 관심을 받으면서 적당히 한 10%에서 30% 정도 적당히 뻥튀기가 되어서 시작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면 세력이 들어와서 그 종목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상장한 것들 그냥 종목, 업종 상관없이 무조건 2배 뻥튀기 시킨 다음에 기관 쪽에서 팔고서 도망갑니다. 예전에 신규주에서 봤던 재미가 쏠쏠했지만 요즘 신규주에서는 재미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 자기들끼리 다 해먹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자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소마젠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것들처럼 2배 이렇게 뻥튀기는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하단에 확정이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쟁률, 최근에 상장했던 신도기현, 위더스 제약, 마크로밀 엠브레인, LET 전부 다 2배 뻥튀기 되었는데 기관의 경쟁률은 1000대 1이었습니다. 1000대 1 이상. 이 기업이 진짜 좋아서 기관들이 청약을 넣는 게 아니라 물량을 최대한 받아서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팔고 도망가기 위해서 수급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인 대기업 종목이 상장하는 게 아닌 이상은 기관 투자자가 상장 첫날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1000대 1이었던 것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기관들이 팔고서 도망갔습니다. 물론 이 소마젠이라는 종목도 기관 투자자가 첫날부터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차라리 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그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서 주가를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관 투자자는 바이오팜처럼 상장 초기에 끝까지 사주는 게 아니라면 크게 수급이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의 경쟁률 69대 1, 1000대 1에 비해서 69대 1은 기관 투자자가 거의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쟁률 4대 1, 최근에 800대 1, 1000대 1, 1300대 1 이렇게 나오다가 4대 1 나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모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기관 투자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기관의 경쟁률이 저조하다면 이렇게 뻥튀기 시키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당연히 개인 투자자의 경쟁률도 낮게 나왔습니다. 전체 물량이 1700만 주 정도. 이거를 1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은 약 1850억 원이 나옵니다. 유통 물량을 상세하게 본다면 480만 주가 유통이 되는데 28.4%.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주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모주주들만 이렇게 유통이 가능한데 기관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또 작정하고서 이런 조건의 종목을 아무 이유 없이 최근에 신도기현, 위더스 제약 이런 것처럼 좀 심각하게 뻥튀기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무서워가지고 이 신규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조건을 가진 종목, 경쟁률 낮고선 하단에 확정된 종목, 이런 종목은 작년까지만 했더라도 시초가가 뻥튀기가 돼봐야지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하던가 아무리 많이 뻥튀기가 되더라도 10% 이내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요즘에는 신규 상장주들 기관 투자자가 작정하고서 뻥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정적인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쟁률이 낮은 편이지만 뻥튀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신도기현, 위더스 제약 전부 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상장 전날부터 이렇게 상장 전부터 2배 뻥튀기 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한 개도 빠지지 않고서 이렇게 반토막을 향해서 주가가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으면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게 이건 품절주다. 물량이 별로 없다. 잡으면 무조건 대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보이는 대로 매매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미 2배 뻥튀기 된 가격에서 시작을 했으며 내가 세력의 입장이 되더라도 기관 투자자가 전부 해먹고선 도망간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세력이라 하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태껏 2배 뻥튀기 되어서 잘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모직, 삼성 SDS, SK바이오팜 이런 대기업 종목 말고는 한 개도 빠짐없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은 기관의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이라는 거. 기관의 경쟁률 보고서 개인 투자자들도 청약 경쟁률이 800대 1, 1000대 1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이 소마제는 다릅니다. 경쟁률이 일단 낮고서 이 경쟁률 때문이라도 무조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는 시초가 매수세를 약간이라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장이 워낙 알 수 없게 튀고 있으니까 소마젤이나 종목도 시초가를 함부로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까지 조건만 하더라도 시초가가 경쟁률이 없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에서도 출발하던가 아무리 뻥튀기가 되어도 10% 이내인데 이번에도 기관이 장난을 친다면 뻥튀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며 제가 원하는 가격은 13,000원 이하 20% 이내로 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뻥튀기가 되면 될수록 들어올 세력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력이 있을 텐데 그 세력이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시초가가 마음에 든다면은 물량 확보 다음에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급등이 나올 것인데 만약에 세력이 이런 것들처럼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된다.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려던 세력도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기현, 위더스 제약, 바이오팜까지 다 똑같습니다. 8시 40분 되면은 동시효과를 보여주는데 그때부터 이미 물량이 2천만 주 쌓여 있습니다. 가격 상관없이 SK바이오팜도 2천만 주, 신도기현도 2천만 주, 위더스 제약 2천만 주 이렇게 쌓아놓고서
장 시작 전까지 수천만 주 물량을 쌓은 다음에 뻥튀기를 시켰습니다.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은 뻥튀기가 안 되는 거. 그래도 요즘에 신규주들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도 좋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이상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습니다. SK바이오팜 영상이라고 신규주를 대응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주도 확실해질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작정 시초가로 들어간다면 올랐을 때 대박이 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내렸을 때 한 방에 하한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이 첫날에 하한가 가고 그 뒤로도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으면은 첫날에 그냥 시초가 매수해도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할 경우에 얻어가는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뭐 첫날부터 20% 아니면은 상한가, 그렇게도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도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걱정인 게,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놓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는 당장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과연 세력들이 여기로 들어올지. 신규주는 보통 시장이 심심할 때 세력들이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곳일 수 있는데, 과연 이 종목도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초가 적당히 시작해서 장 시작 이후에 무너지지 않고서 거래량이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세력을 생각해야 되며, 그 다음날까지도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첫날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고점 돌파 여부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첫날부터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최근에 상장했던 SCM 생명과학, 첫날에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에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림 CIS 첫날에도 거래대금이 보시면은 딱 첫날 거래대금 3,200억 원, SCM 생명과학 첫날 거래대금 5,500억 원. 그냥 장 시작하고 나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장 시작 이후에 양봉을 유지해주면서 거래대금이 하루 종일 한 3천억 이상은 나올 것 같다, 못해도 3천억 원일 것 같다, 이렇다 싶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채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첫날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날에 거래대금이 유지가 된다면 그 다음날에도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높아지며, 그 다음날에 고점을 못 뚫어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고점을 뚫어줄 때, 신규주는 잘만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유리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해서 첫날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장대 음봉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신규주는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신규주 말고도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해야지 유리하고 안전한지 생각하시고 원칙대로만 공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요즘 신규주들 보시면 기간 때문에 전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인 SK바이오팜이라 하더라도 49,000원짜리를 자기들끼리 팔아먹기 위해서 나중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5만원짜리를 20만원에 그냥 한방에, 이것도 모자라서 다른 종목들 2배 뻥튀기 시키고 팔아먹고 주가는 반토막 가까이 가고 있고, 이렇게 기관들이 신규주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습니다. 소마제는 차라리 기관 투자자가 쌍갑에 던지면서 세력들이 꼭 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꼭 적당한 가격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